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 제27강 12번 그릇과 연모와 관련자에 이어서 13번 돌과 옥과 쇠 등과 관련자로 이어집니다. 먼저 기와와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기와장이 나란히 이어져 있는 지붕의 그림이 있습니다. 기와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기와를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도 이 소전의 글자가 곧은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많이 변형하여 기와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기와와는 지붕을 이은 데 사용하는 기와가 나란히 놓인 것을 상행한 글자로 일 기와라는 뜻이며 보기로 와가가 있고 와가는 기와와 집가이므로 지붕을 기와로 이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기와와입니다. 다음은 장군부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장군의 그림이 있습니다. 장군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장군을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도 이 소전의 글자가 곧은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장군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장군부는 가운데가 불루간 타원통을 높여놓은 모양으로 위에 아가리가 있고 액체를 담는 그릇을 상형한 글자로 일 장군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부기가 있고 부기는 한 장군에 들어가는 들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장군부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기와와는 기와가 나란히 놓인 모양을 상행한 글자인데 한 획을 가로 긋고 그리고 삐쳐 긋고 그리고 여기에 오른점을 짓고 다시 봉의 날개 모양을 결합해서 기와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군부입니다. 장군부는 물을 담는 도구인 장군의 모양을 상행한 글자이고 그 뜻은 장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장군부입니다. 다음은 악기 세울 주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북을 받침틀 위에 올려놓고 막 치려고 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악기 세울 주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부분은 꾸미개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고 그리고 몸통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와 받침틀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악기 세울 주의 소전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를 곧은 선분으로 변형하여 악기 세울 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악기 세울 주는 북줄과 꾸미개와 북의 몸통과 받침의 모양으로 북을 매단 것을 나타내어 일 악기 세운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악기 세울 주입니다. 다음은 돌석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굴바위 밑에 돌멩이가 떨어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돌석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굴바위 엄 밑에 돌멩이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돌석의 글자가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를 곧은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돌석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돌석은 언덕 아래 굴러떨어진 돌멩이가 일 돌이라는 뜻이며 거기로 석기가 있고 석기는 돌석 그릇기이므로 돌로 만든 그릇이나 연모라는 뜻입니다. 이 돌석의 입구는 입구와 그 소전의 모양이 다르므로 이 소전을 대비해 보면 다른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과 음은 돌석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악기 세울 주는 이 부분은 글자 모양은 선비사와 같으나 북의 꾸미개를 상행한 글자이고 선비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입구는 북의 몸통을 상행한 부분 글자이고 받침틀을 나타내는 이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악기 세울 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돌석입니다. 돌석은 굴바위 밑에 굴러떨어져 있는 돌멩이의 상형자로 굴바위엄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돌멩이를 나타내는 입구 모양을 결합하여 돌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스록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세 개의 옥도를 끈으로 꿰는 그림이 있습니다. 구스록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가로 그은 세 획은 세 개의 옥도를 가리키고 내리근 한 획은 꿰인 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스록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는 소전의 글자가 그대로 곧은 선분으로 변형하여
구스록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임금왕과 구별하기 위하여 오른쪽 아래에 오른점을 찍어서 구스록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구스록은 세 개의 옥도를 끈으로 꿰인 것을 나타내어 옥이라는 뜻이며 임금왕과 글자 모양을 구별하려고 점을 더하여 구슬도 옥돌이라는 뜻이 되었으며 보기로 옥석이 있고 옥석은 구스록 돌석이므로 옥과 돌이라는 뜻이고 또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구스록입니다. 구스록이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온전할전에 쓰일 때 글자에서는 점이 생략되었습니다. 또 구슬주에서 글자의 변으로 쓰일 때에도 점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글자에서 생략된 것이 아니고 구스록을 그대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쇠금 성씨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대장간에서 연못을 만들려고 쇠를 불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쇠금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대장간의 상형자에 쇠를 불리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쇠금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도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쇠금 김씨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쇠금은 대장간에서 여러가지 연못을 만들려고 쇠를 불린다는 뜻에서 쇠 또 쇠붙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금속이 있고 금속은 쇠금 무리속 붙을 속이므로 쇠붙이라는 뜻이며 성씨로 쓰여 이 김씨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김씨가 있고 김씨는 김이라는 성씨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쇠금 김씨 김입니다. 쇠금이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쓰일 때에 쓰기에 편하도록 마지막 획을 치켜 올리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구스록은 세 개의 옥도를 끈으로 꿰인 것을 상형한 글자로 세 번 가로 그은 획은 세 개의 옥도를 나타내고 그리고 내리근 한 획은 그 구슬을 꿰인 끈을 나타내고 임금왕과 구별하도록 오른쪽 아래 오른점을 찍어서 구스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쇠금입니다. 쇠금은 대장간에서 쇠붙이를 쇠를 불려서 여러가지 연못을 만들 때 쇠를 불리는 것을 나타내서 이 부분이 대장간의 상형자이고 그리고 오른점과 삐친 점과 가로 그은 이 획은 쇠를 불리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쇠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붉을단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광산의 굴 입구의 그림이 있습니다. 붉을단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광산의 굴 입구를 상행한 부분 글자에 단사를 가리키는 짧은 한이를 가로그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붉을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붉을단은 광산의 굴 입구의 상형자에 단사라는 붉은 빛깔의 광물을 나타내어 북다 또 단사라는 뜻이며 보기로 단사가 있고 단사는 붉을단 모래사이므로 붉은 빛깔의 광물이라는 뜻이고 이 단사는 한약의 재료나 또 염료의 재료로 쓰입니다. 단사처럼 붉은 피 속에 담긴 이 충성된 마음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단심이고 단심은 붉을단 마음심이므로 붉은 마음 곧 충성된 마음이나 정성스러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붉을단입니다. 붉을단이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푸를청의 글자의 밑부분에 쓰일 때에 획준임 변형한 모양입니다. 다음은 조개패 재물패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조개가 기어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조개패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조가비를 상형한 글자이고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고든 서문으로 그리고 그 모양이 해서의 모양으로 변형하여 조개패 재물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조개패는 입을 벌리고 있는 조개를 상형한 글자로 조개 또는 조갑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패각이 있고 패각은 조개패 껍질각이므로 조개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조개 껍질을 화폐의 재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재물 또는 돈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조개패, 재물패, 돈패입니다. 이 조개패가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어들뜨게 쓰일 때에 그 모양이 획준임 변형한 부분 글자로 쓰이는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붉을다는 광산의 구을 입구를 상징하는 부분 글자에 단사라는 광물을 가리키는 오른점을 찍어서 그 단사의 빛깔이 붉음으로 붉을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개패입니다. 조개패는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글자로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문으로 변형하여 조개패가 되었고, 또 고대에 조개 껍질을 화폐의 재료로 사용하였으므로 돈 또는 재물이라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조개패, 재물패, 돈패입니다. 이어서 14번 무기와 관련자입니다. 먼저 칼도입니다. 칼도는 도우미 그림에 칼자루와 칼날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칼도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칼자루와 칼날을 상징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칼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칼도는 칼자루와 칼날을 상징한 글자로 칼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단도가 있고, 단도는 짧은 길이의 칼이라는 뜻입니다. 칼의 기능에서 이 벤다 또 자른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힘력은 글자의 모양이 비슷하나 소전이 다르고 또 한눈에 구별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칼도입니다. 칼도가 이로울 리에서 글자의 방에 쓰일 때 변형한 모양이고, 또 나눌 반에서 글자의 가운데에 쓰일 때 변형한 부분 글자의 모양입니다. 다음은 칼날인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서슬이 시퍼런 칼날의 그림이 있습니다. 칼날인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칼도에 칼날이 있는 곳에 점을 하나 찍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문으로 변형하여 칼날인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칼날인은 칼의 날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칼날 또 칼질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칼날인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칼도는 칼자루와 그리고 칼날을 상징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가로 꺾은 갈고리하고 한 획을 삐쳐서 칼도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 칼도와 비슷한 글자는 힘력이 있는데, 힘력은 가로 꺾은 갈고리하고 또 삐친데, 이 삐침 획을 이렇게 꿰어서 쓰면 힘력이 됩니다. 다음은 칼날인입니다. 칼날인은 칼도에서 칼날이 있는 곳에 점을 하나 찍어서 칼의 날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칼날인이고 부분 글자로 쓰입니다.